노다지 썰전.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요, RNA 치환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로 대한민국 국가 전략기술 1호 인증을 받은 바이오 기업, 바로 알지노믹스입니다. 상장 전부터 이미 글로벌 제약사가 먼저 찾아와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만큼 그 기술력은 시장의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죠. 근데 이 회사가 2년에 한 번씩 기술 이전, 즉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바로 올해 2026년이 그 약속의 향방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과연 알지노믹스는 목표대로 2026년 안에 핵심 파이프라인인 항암제 RZ001이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RZ003으로 또 한 번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두고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알지노믹스의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이미 검증된 사업화 성과 또 뚜렷한 파이프라인의 진전을 볼 때 2020년 기술 이전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의 잠재력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가 있고 또 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인 임상 현황을 고려하면 2020년의 성공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26년이 알지노믹스에게는 준비된 성공이 실현되는 결실의 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술력, 사업화 능력, 명확한 목표, 이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에요. 우선 기술력이 정말 독보적이고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보통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DNA를 교정하는 걸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이건 비유하자면 건물의 설계도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한번 잘못 바꾸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죠. 하지만 알지노믹스는 RNA를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그대로 두고요. 설계도를 복사한 청사진만 일시적으로 수정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청사진 복사를 중단하면 되니까 훨씬 안전하죠. 네, 확실히 기존 유전자 치료제하고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잘못된 RNA의 여러 부분을 한 번에 교체해버리는 멀티 교정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의 가치는 상장 전 일화 하나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보통 바이오 기업이 저희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 사세요 하고 빅파마의 문을 두드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알지노믹스는 글로벌 제약사가 먼저 찾아와서 당신네 기술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 즉 유전성 난청 치료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역제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 기술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항암제 RZ-001은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암을 타겟하는데 2차 치료제가 아예 없는 아주 절박한 시장이에요. 최근 안전성 중심의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꽤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고 올 상반기 주요 암학회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RZ-003도 비록 전임상 단계지만 벌써 글로벌 회사와 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하죠. 이걸 체결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업화 전략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2년 주기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고 2026년은 바로 그 전략이 실행되는 해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2026년 기술 이전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자신감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밋빛 전망 속에 숨겨진 리스크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술의 혁신성 하나만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이 험난한 과정을 다 돌파할 수는 없거든요. 2026년에 대규모 기술 이전을 확신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첫째, 임상 단계가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가장 앞서 있다는 그 RZ001조조차 이제 겨우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가치는 결국 유효성,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로 결정되는데 그 효능을 입증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아요.
더군다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RZ003은 동물 실험 단계인 전임상입니다. 이 단계는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의 90% 이상이 실패하는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구간이거든요. 이 계곡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단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재력과 현실은 맹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타겟하는 시장이 신약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들입니다. 항암제, 특히 뇌암과 아르츠하이머 시장은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고도 실패를 거듭해온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 알지노믹스가 확실한 비교 우위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그 까다로운 빅파마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2년 주기 기술 이전 이거는 회사의 의지와 희망이 담긴 목표일 뿐이죠. 계약의 주도권은 결국 수천억, 수조 원을 내는 파트너사가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죠.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못을 박는 것은 좀 섣부른 기대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MTA 계약 역시 본 계약 전에 관심 있으니까 당신네 물질 한번 테스트나 해봅시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매우 초기 단계의 계약일 뿐 이게 반드시 대규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RZ005, 그러니까 교모세포종 치료제의 가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교모세포종은 첫 진단 후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를 다 받아도 재발 확률이 90%에 달하고요. 일단 재발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가 없습니다. 5년 생존율이 7%도 채 안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질병이죠. 이런 시장에서는요,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OS라고 하죠, 이걸. 단 몇 개월만 늘려도 혁신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으면서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약이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의사들이 속수무책이었던 환자들에게 마침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상반기 암학계 발표가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시장의 절박함이 약의 가치를 높이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빅파마는 감성이나 어떤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안전하다는 것과 효과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교모세포종 환자에게는 한 달, 아니 일주일의 생존기간 연장도 소중하겠지만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빅파마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즉 P-밸류로 명확히 증명되는 생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연 2020년 안에 빅파마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낼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생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지노믹스가 지금 간암을 대상으로 RZ001과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수억 원 상당의 면역항암제를 파트너 제약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약을 공짜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부 전문가들, 즉 다른 제약사조차 RZ001이 자기네 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성공 가능성에 베팅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신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려는 빅파마의 흔한 전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의 약물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려는 일종의 간보기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이걸 곧바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과 동일선상에 놓기에는 분명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계약을 위한 훨씬 더 높은 허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RZ010의 가능성도 이렇게 크지만 사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잠재력은 RZ003,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기존의 알츠하이머 약물들이 주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타겟했지만 큰 성공을 못 거뒀잖아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유발인자인 C1Q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고 반대로 뇌 기능에 좋은 유익한 인자를 발현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RNA를 통째로 교체하는 알지노믹스의 기술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현재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쟁 약물이 사실상 없어서 계열 내 최초 first in class 신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시장을 선점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신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알츠하이머 분야는 지난 20년간 임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의 99% 이상이 실패한 그야말로 신약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도전했다가 막대한 손실만 입고 돌아선 곳이죠. 근본적인 접근법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만큼 실패의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동물 실험 단계에 있는 전임상 후보물질을 가지고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기술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라기보다는 신기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후보물질이 지난 20년간 실패한 수백 개의 다른 물질들과는 다를 거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실패는 대부분 비슷한 가설, 즉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기반한 약물들이었어요. 모두가 한 우물을 파다가 실패한 셈이죠. RZ03은 완전히 다른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의 실패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갈증을 키웠고 RZ03 같은 혁신적인 후보물질에 대한 빅파마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MTA, 즉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그 증거고요. 그들이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이 물질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을 의미하죠. MTA가 긍정적 신호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MTA라는 건 보통 수십, 수백 개가 체결되고 그중 극소수만이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아주 초기 단계의 검증 절차입니다. 이걸 가지고 빅파마가 큰 관심을 보였다고 확대 해석하는 건 위험해요. 오히려 알츠하이머 분야의 높은 실패율 때문에 빅파마들은 더욱 신중해졌고 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 이전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2026년에 설령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도 그게 시장이 기대하는 대규모 계약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개별약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술 그 자체에 있습니다. 유전성 난청 계약이 그걸 정확히 보여줬잖아요. 빅파마가 특정 질병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줘 라고 요청했고 알지노믹스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RZ001이나 RZ003의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파이프라인 계약이 성사되면 이건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공인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가 보유한 200여 개의 다른 질병 타겟에 대한 추가 계약이 연달아 터져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아요. 2026년의 계약은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겁니다. 플랫폼 기술의 확산성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너무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최근 시장에서는 RNA 분야의 다른 기업들이 체결한 수십억 불 규모의 계약들과 알지노믹스를 비교하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가 GSK와 33억 불,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딜을 체결한 사례가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개의 파이프라인과 8개의 추가 타겟 플랫폼을 합친 굉장히 포괄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알지노믹스가 2026년에 성사시킬 계약이 과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규모일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의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이 그런 수십억 불 규모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RG003처럼 임상 단계에 진입한 자산의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금과 향후 마일스톤을 포함하면 충분히 대규모라 불릴 만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도 그 계약이 알지노믹스의 플랫폼 기술 전체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첫 계약의 성공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의 문을 훨씬 쉽게 열어줄 테니까요. 그 시작점이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알지노믹스가 RNA 멀티 교정이라는 차세대 기술로 인류의 난치병에 도전하는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기나긴 마라톤에서 이제 막 출발선을 지난 만큼 2026년이라는 가까운 시점에 결승선을 통과할 것이라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 잠재력이 상업적 가치로 전환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검증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빅파마가 먼저 손을 내밀어 검증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교모세포종이나 알츠하이머처럼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을 볼 때 2026년은 알지노믹스가 그 엄청난 잠재력과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술은 준비되었고 시장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2026년이 될 것입니다. 네, 알지노믹스의 혁신적인 기술과 잠재력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26년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과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과연 알지노믹스는 시장의 높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